간호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벌컥벌컥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했습니다. 29세였어요. 간호사 면허를 따고 3년째 이곳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월급도 괜찮았다면서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입소자를 함부로 대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치매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어르신들한테요. 거칠게 씻기고 밥을 대충 먹이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수진 간호사가 원장에게 말했다고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학대라고요. 원장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원장이 입 다물라고 했다고 합니다. 돈이나 벌자면서요. 괜히 나서면 자기도 해고된다고 협박했다고 해요. 간호사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다면서요.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순 할머니를 학대하는 걸 봤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누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책임 간호사 박혜진이라고 했어요. 40대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순 할머니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수진 간호사가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혜진은 듣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수진한테 화를 냈다면서요. 신입 주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수진은 더 참았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점검팀이 와서 김정순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요. 간호사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했다면서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요. 경찰이 이수진 간호사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간호사를 찾으러 나갔어요. 박혜진은 2층 간호사실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자 박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학대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이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안 그랬다고 누명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의 증언, 김정순 할머니 몸의 멍,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원장 최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대를 방조한 혐의였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에 태워져 나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요양원은 재단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요. 그리고 입소자 가족들에게 모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하라고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도 된다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다고요. 김미숙 씨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김미숙 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안내했어요. 김정순 할머니가 딸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김미숙 씨도 울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를 모셨어요. 김미숙 씨가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복지부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요양원 학대 사건 적발. 재단 이사장의 불시 점검으로 밝혀져. 기사는 크게 다뤄졌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요양원 학대 실태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쯤 됐을 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사람 같았습니다. 박영자 이사장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요양원협회 회장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조만식이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기사 봤다면서요. 이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 업계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곤란하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대 사실을 밝힌 게 잘못이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도 사회생활 오래 하셨으면 알 텐데 너무 정의롭게만 하면 손해라면서요. 협박이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학대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라면서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은빛나무 재단 이사장 박영자, 과거 탈세 의혹.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내용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10년 전 탈세했다는 거였어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다는 식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직하게 사업했어요. 세금도 다 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은 더 심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위선. 과거 숨기고 정의 행세.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누가요? 라고 비서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협회였어요. 저를 입막음하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문제는 지금이었습니다. 이미 기사가 퍼졌어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탈세 의혹 때문에요.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떳떳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였습니다. 그동안 재단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었어요. 바로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녁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조만식 회장이었어요. 모셨냐고 물었습니다. 기사 말이에요. 당신이 한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냐면서요.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비겁한 게 아니라 현실이라면서요. 이사장님이 너무 이상적으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했어요. 이제라도 손잡자고요. 서로 좋게 넘어가자면서요. 그러면 기사도 정정해주고 재단 활동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점검을 중단하라고요. 그리고 해피라이프 요양원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면서요. 거절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재단 직원들은 있었지만 이런 싸움을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남편 얼굴.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싸우는 게 맞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들렸어요. 잘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요.